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광주시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법적 조치로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과 게시물 10여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국내 역사와 정치를 방송 소재로 다루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제작자는 영상 속에서 폭동과 반란이었던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합니다. 5.18 광주 반란, 이게 가장 정확한 명칭입니다. 또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했던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5.18 진압은 당시 정부와 계엄군이 잘한 겁니다. 광주광역시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과 인터넷 게시물 등 14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5.18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특별법이 지난 1월 시행된 뒤 첫 수사 의뢰입니다. 왜곡하는 행사들은 많이 줄었다. 또 참여하는 숫자도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보는데 온라인상은 아직도 여전하다. 가장 강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지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 예외 조항도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강의에서 5.18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모 대학교 교수를 고발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문 연구랄지, 그다음에 예술이랄지, 시사 보도랄지 이런 부분들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투기에는 상당히 이제 애매함이 현재 있다는 거죠.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5.18에 대한 허위와 왜곡 사례를 계속 수집해 추가로 고발하고 법 시행 이후의 왜곡 영상도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오늘 국회에서 204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추진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양 도시는 아시안게임 공동개최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동반 성장하고 아울러 동서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국내에서는 부산과 인천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휴업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버스 업체 측에 휴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열린 첫 공론화위원회 자리. 회의에 참석한 버스 업체 측은 경영 악화에 따른 금전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휴업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는 사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휴업 신청을 우선 철회해 줄 것을 버스 업체 측에 요청했습니다.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단 철회의 조건으로 그 공론화 과정 동안 회사의 경영 상태와 운영 노선에 대한 정밀 실사를 통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시민의 발이 멈춰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하지만 처음으로 열린 공론화위원회는 출발부터 허술했습니다. 위원들이 목포 시내 버스 운영 상황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 설명을 일방적으로 듣던 위원들은 결국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공론화위는 버스 휴업 사태를 막고 합리적인 결론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는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이 시와 시민과 운수회사에서 3자가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 게 가장. 일부 위원회 자질 논란 등을 빚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대학들이 교육부의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자칫 부실 대학으로 낙인 찍힐 경우 신입생 모집 등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평가 결과는 지역 대학가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선대와 순천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지정되면서 총장 해임 등의 후폭풍이 거셌습니다. 이후 조선대는 17개 단과 대학을 13개로 줄이고 정원도 124명을 줄이는 등 구조 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성화 추구하고도 좀 맞물리고 또 유사학과를 좀 통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경쟁력이 저희 자체 내에서 평가했을 때 미흡하다고 하는 과들을 저희가 이제 좀 통합하고 3년 주기로 다시 돌아온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학령 인구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식이 높아진 지역 대학들은 27일 마감인 평가 서류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 역량 평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평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기본 역량 진단 이후 대학 정원 조정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 평가 결과에 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개 대학이 과감한 구조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재정 지원 대학과 일반 재정 미지원 대학 선정 결과는 오는 8월 말 발표됩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 교육과정을 개설합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등 15개 대학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와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에 모두 6개의 융합 전공을 개설하고 내년 3월부터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연계한 오픈 캠퍼스 조성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는 14명, 전남에서는 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입주업체와 축산물 유통업체와 관련해 각각 3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3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은 여수와 순천, 한평에서 기존 확진자의 접촉 등을 통해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남도가 전국 첫 민관합동 국산김치 사용 인증 자율 표시제를 추진한 데 이어 도청 구내식당을 국내 공공기관 1호 국산김치 사용 인증 자율 표시제 지정 식당으로 지정해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국산김치 사용 인증 자율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거나 100% 국산 재료를 이용해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을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가 초중 고교생 등 187명에게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장학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빛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학대 피해 아동이 빠른 시일 내에 상처를 치유하고 학업과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합니다. 여수시 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앞으로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가 맡아 아동의 숙식 제공과 학업 지도 그리고 건강검진 등을 병행해 피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광주시 남구가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사업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 구축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면 안정적인 장기 고정 수익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개합니다. 남구는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관내 산업단지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통한 탄소 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도청에서 자치경찰위원 임명식과 현판 제망식을 갖고 초대위원장으로 조만영 동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무국장 등 상임위원을 선정한 뒤 임용권 등 한시적 위임 사항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과 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을 만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 특별법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지원 특별법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전체 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정원 박람회 지원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돼 법안 소위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공개발되는 광주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을 생태학습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허민 전남대 교수는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호텔 건물을 재활용해서
공원과 전시관이 포함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는 신양파크 호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무등산의 생태 자원과 연계한 활용 방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5.18 기록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기록물 기증자들의 이름이 담긴 기증자의 벽이 공개됐고 광주 사태 수배자 전단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5.18 기록물 14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5.18 기록물은 지난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5.18 당시 비밀 통신 기록인 체로키 파일 등 미국의 개입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혜영 한신대 교수는 미국의 역할과 책임을 묻다라는 주제로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 관계기관의 대책회의 내용 등 원문 자료 등을 공개했습니다. 이 교수는 미국이 공식 사과를 할 수 있게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가 활동한 들불야학의 배움터였던 광주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보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지역 최초의 노동야학의 무대이자 5월 민중항쟁의 흔적이 살아있는 역사 공간이지만 정비사업지구에 포함돼 철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광주시 오치동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와 집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광주 북구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측의 관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풍양지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등 불법 홍보를 하거나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은 광주 북구 풍양동 1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아파트 2,995가구를 짓는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민선 7기 시도지사 공약 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021년 공약 이행평가에서 광주시를 비롯해 대구, 충남 등 6개 광역단체를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으로 선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주민소통과 공약 이행, 공약 일치도 등에서 두루 좋은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와 함께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2021년 임금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광주 공장에서 2021년 임금 협상 상견례를 갖고 금호타이어의 제도약을 위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임금 동결과 3년 연속 무쟁의로 2020년 단체 교섭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요즘 비 소식이 잦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종일 흐리다가 밤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내일 오후까지 내리겠고요. 모레 낮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우선 내일 오후까지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30mm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슈퍼 블러드문이 뜨는 날입니다. 2018년 1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 상태에서 개기월식이 함께 일어나는 건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늘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달을 볼 수 있어야 하지만 밤에 구름이 다소 끼면서 관측이 조금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도 국내 여러 과학관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관측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기온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광주 13도, 화순 1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도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순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 23도, 강진과 진도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비가 온 뒤 주말에는 다시 맑고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